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응대장입니다. 자, 오늘은 클루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세하게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양발을 다 빼고도 걸을 수 있다는 걸 앞에서 제가 일부러 비틀어 보는 거예요. 토션도 줘보는 거, 프레스도 일부러. 이렇게 스케이팅. 여러분들께서 되게 관심이 많은 핫한 바인딩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점점 더 편한 것만 찾는 것 같아. 아니, 보드를 타면서 좀 불편한 것도 있고 그런 거 안에서 우리가 재미를 찾고 그런 거지. 다들 그 편하려고만 하고 그 보드 타기 전날 술 먹고 이것저것 먹고 뭐하고 하다가 다음날 보드 타려고 하는데 부츠끔 매다가 어제 먹었던 냄새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바인딩 매다가 또 한번 확인하고, 그거 싫어가지고 말이야 편한 바인딩만 찾고 말이야. 그리고 이게 또 그렇게 맨날 먹다 보니까 배가 점점 나오는 거야. 배가 이제 나오니까 이거 바인딩 내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발 한 방에 팍팍팍팍팍 됐으면 좋겠지. 그래서 맨날 스텝인 물어보시는데, 바로 요 클루가 새로운 스텝인 시스템 되겠습니다. 자, 언박싱 하기 전에 이미 제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언박싱은 크게 의미는 없지만 정식 판매 제품도 이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 있는 거는 클루 대한민국 총판에서 제가 테스트용으로 받아서 저는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메이드 인 저머니라고 독일산. 자, 열어볼게요. 여기에 볼트가 8개가 박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 사용을 했기 때문에 뺐어요. 별거 없죠? 그냥 포장이 끝이야, 끝. 요거 무슨 봉투 하나 들어있어요. 독일어로 하나 영어로 하나 아닐까요? 요렇게. 요게 뭔지 볼게요. 요거 웰컴 투 클루 팀. 클루 패스. 이 QR을 찍으면은 이 클루에 관련된 뭐에 가입이 되나? 스티커. 코비 뭐 또 이거 새로운 거 뜯어갖고 왔어. 코비 일로 와봐. 이거 뭐야? 오. 미안. 매뉴얼. 매뉴얼. 오, 친절하게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드디어 본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자, 정면, 측면, 후면, 측면, 바닥. 일단은 가장 궁금해하는 거, 여러분들이 부츠를 장착, 탈착 방식이 어떻게 되냐, 그거부터 일단 보여드리고 여러가지 좀 자세한 부분들 살펴보고 나서 제가 느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거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이 영상은 팔로우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날. 그래서 발 넣고 빼는 거랑 발 넣은 상태에서 프레스, 토션 좀 주고, 그리고 또 저거 스케이팅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게 라쳇을 채우는 건 똑같죠? 일반적인 스트랩 라쳇 방식의 바인딩과 똑같습니다. 그냥 채우는 거는 이렇게 뒤를 당겨서 이렇게 빼고요. 뭔가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세하게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양발을 다 빼고도 걸을 수 있다는 건데, 앞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리조트 내에서 계속 이러고 걸어 다니는 거는 좀 이상하고 좀 변태고, 그거는 풀러야지. 슬로프 상단에 있는 매점을 이용한다거나 뭐 그럴 때, 그리고 잠깐 바인딩에서 발을 빼고 쉰다거나 뭐 그럴 때 정도는 이렇게 괜찮지, 리조트를 이러고 걸어 다니는 사람은 좀 변태지. 그거는 스트랩을 풀러야지, 그거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테스트를 좀 팔로우를 찍을 수가 없었어서, 레슨생밖에 없어, 찍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일부러 비틀어 보는 거예요. 토션도 줘보는 거고, 프레스도 일부러
줘보고요. 쿠션도 줘보고요. 요거는 파일을 카톡으로 받았더니 화질이 좀 안 좋은데. 스케이팅. 자, 반대로 한 번 더. 스케이팅. 이렇게. 스케이팅. 스케이팅은 요런 느낌. 제가 해본 느낌은 뭐 전혀 이질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부츠만 갖고 하는 스케이팅과 지금 저게 달려 있잖아요. 하이백이 제 발에 하는 느낌이 뭔가 저는 이질감이 이물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스케이팅 할 때는 주로 앞꿈치로 둡니다. 자,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이제 제가 직접 사용하면서 찍은 영상들. 그 라이딩 하는 거나 파크 타는 거를 팔로우 해줄 사람이 없어서 못 찍은 거는 아쉽지만 뭐 사용하는데 불안감이나 다른 느낌은 딱히 없었어요.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바인딩들에 비해서 똑같이 사용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 쿨로 바인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탈착 장착 방식은 되게 쉬워요. 요거를 이렇게 당기면 이게 빠집니다. 넣을 때는 끝이에요. 정말 편해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스노우보드 바인딩은 투 스트랩의 투 라쳇 방식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 사실은 이런 제품에 그닥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꺼내서 제가 이걸 딱 빼보는 순간 와,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솔직히 놀랬던 게 생각보다 너무 간편은 하고 들어가는 이런 장착이나 탈착 느낌이 깔끔해요.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자, 요렇게 빠지고 그냥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디스크부터 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뭐 와셔나 볼트와 크게 다름이 없는 모양이고요. 디스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4홀 데크에는 쓸 수 있는데 항상 버튼이 문제지. 채널 시스템, EST 시스템이 문제인데 여기에도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문제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데크 우리가 4홀을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다른 바인딩들 사용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EST 버튼 거 사용할 때는 요게 기본 중앙값이고요. 요거는 약간 한쪽으로 지금 치우쳐져 있어요. 지금 약간 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앞이나 뒤로 센터링을 맞출 때 이렇게 하면 한쪽으로, 이렇게 하면 한쪽으로 가서 센터링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이제 바인딩을 살펴볼게요. 이 바인딩 제가 받자마자 이거를 딱 뺐는데 이게 잘 빠지는 거에 너무 놀랬고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딱 껴지고 이게 제가 왜 놀랬냐면 전반적인 만듦새가 너무 좋아요. 특히 이 결착되는 이런 부분이 부실하거나 뭔가 조잡하거나 그런 걸 기대한 건 아니지만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가까이서 보여드리면은 이런 부분이 그냥 정말 단순하면서도 깔끔하게 고장이 최대한 안 나게끔 그런 느낌이죠. 네. 이런 데가.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 정말 제가 잘 만들었다고 감탄한 게 우리가 정확한 구멍을 찾아서 딱 못 넣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뒤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아우러지면서 이렇게 곡면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근처에만 발을 갖다 끼면 이게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이 가운데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또 감탄을 했으니까 독일 사람들이라서 그런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좀 뭔가 좀 조잡할 거야 라는 저의 생각과는 달리 상당히 깔끔하게 쏙 들어갔다가 쏙 빠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특별할 게 없이 단순하면서도 튼튼하게 그냥 딱 만들어 놨어요. 그냥 누가 봐도 어떻게 만들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만듦새 자체가 상당히 깔끔합니다. 군더더기 없이.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뭔가 이게 저머니 스타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는 처음에 많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받자마자 이거를 빼보고 넣어보고 생각보다 되게 저는 뭔가 단점을 먼저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호 이것 봐라 너무 좋아서
일단 부츠를 갖다 꼈어요. 부츠를 갖다가 제가 딱 끼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딱 끼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 토캡, 토스트랩. 이게 부츠마다 앞에가 이렇게 각진 부츠도 있고 뭐 동그란 부츠도 있고 높이가 또 다 다르고 심지어 같은 부츠라도 사이즈에 따라서 바인딩에 꼈을 때 또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이거 위치가 딱 여기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안 움직여. 그래서 이러면은 이거 엔진에 잘못 만들었네. 이 코의 위치가 다 달라질 텐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에이 잘못 만들었네 라고 하면서 제가 만지다가 이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뭐냐? 이걸로 조절을 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각도만큼 해서 맞추는 거야. 내 부츠의 모양에 따라서. 나는 요 정도 이렇게 낮게 하는 게 좋아. 내 부츠는 위치가 이렇게 높아야 돼. 이거를 맞출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흐물흐물하지 않아요. 정말 딸깍딸깍 들리게 잘 맞아 들어가는 느낌. 여기서 단점을 발견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그럼 그렇지. 나보다 똑똑한 애들이 만들었겠지? 내가 생각한 건 이미 다 감안해서 만들었겠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톱니 안 부러질까요? 그런 느낌은 없어요. 좀 더 사용을 그건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요거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것도 라떼는 말이야 나오는데 예전에 14인치 TV 채널 돌리는 레버가 2개 달린 거 써보신 분들 너무 옛날로 갔나? 우리 적어도 여기 지금 그 40대 아재들은 그거 다 써봤잖아요. 위에 거 1번부터 13번까지 있는 거 말고 밑에 되게 촘촘하게 따다다다다다다다 돌리는 채널 기억나세요? 그 느낌이에요 딱. 부러질 것 같아. 그거 아무리 돌린다고 안 부러지잖아. 그 느낌입니다. 그리고 앞에 토캡은 이런 방식입니다. 약간 캡처럼 완전히 이렇게 딱 감싸는 건 아니고 양쪽에 라인이 있고 가운데에 유연하게 이렇게 재질을 대놔서 여러 형태의 부츠의 앞코에 다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발을 넣고 이걸로 우리가 이렇게 맞출 거야. 맞출 건데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손을 안 대는 바인딩이니까 요게 돼 있어요. 락. 이거는 뭐 특별한 기술은 아니죠. 많은 브랜드들에서 사용하는 기술이니까 이 락을 걸면은 이거를 아무리 빼도 안 열리죠. 락이 걸리면 풀리지도 잠기지도 않는 이 자리에서 고정이 되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또 들었던 생각이 뭐냐, 걸어 다니면 여기 눈이 묻을 거 아니야. 여기 눈이 묻거나 뭐 이런 데 눈이 막 낄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이렇게 넣으면은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바인딩 덕패드에만 눈이 붙어도 우리 부츠 넣고 나면 막 이렇게 붕 뜨는 기분 들잖아요. 또는 어떤 일부 부분만 그렇게 눈이 뭉쳐서 붙어버리면 발바닥에서 이물감 느끼잖아요. 우리 했을 때. 그래서 보니까 꼈을 때 이만큼 뜹니다. 나무젓가락인데요. 와, 여길 띄워놨어. 눈이 붙어 있어도, 만약에 붙어 있어도 들어갈 수 있게끔. 세상에, 이놈 시키들 이거 잘 만드네. 와, 독일 애들 못 따라. 저보다 똑똑하네요 애들이. 내가 생각했던 거를 제가 이걸 받아서 이거 앞에 이거 안 되겠지, 조절이 되네. 이거 눈 붙으면 제가 생각했던 걸 다 만들어 놓으니까 약간 할 말이 없어지는 기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첫인상이. 다 해놓은 거야 얘들이. 내가 생각한 거는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냥 투 스트랩의 투 라쳇 방식의 바인딩을 가장 그냥 선호하기 때문에 그 외의 방식들은 무관심이에요. 솔직히 그냥 아웃 오브 안중인데, 그래서 얘도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계속 그 감탄과 칭찬을 연발해서 막 뺐다 꼈다 계속 하면서 잘 만들었는데? 이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앵클 스트랩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강도의 그 바인딩이 나오잖아요. 아주 강한 강도도 아니고 약한 강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적절한 강도에. 왜냐하면 이 쿨러는 이 모델 아직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런 여러 스타일을 수용을 해야 되니까 많은 스타일을 아우를 수 있게 그 정도 강도에, 뭐 굳이 꼭 뭐 수치상으로 얘기를 하자면 중상 정도 강도에 이렇게 앵클 스트랩으로 되어 있고요. 하이백 같은 경우도 이 뒤쪽의 강도는 엄청 세게 느껴지고 이 옆에 뒤틀림 같은 경우도 이 정도면은
뭐 유니온으로 따지면 팀 하이백보다 더 강한 정도의 하이백입니다. 그리고 이 힐컵은 일체형이에요. 이 베이스 플레이트에서 같이 나가는 일체형. 힐컵의 어떤 조절? 그거는 따로 할 수 없는 거죠. 3피스 바인딩처럼 그렇게는 아니고 이 디스크를 활용해서 이렇게 센터를 맞춰야 되는 뭐 그런 방식이고요. 이 덕패드 같은 경우도 연결 부위나 이런 거를 최대한 깔끔하게 뭐 모양이나 이런 거 거의 없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게스 페달은 역시 이것도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해서 이렇게 누르면은 안 움직이게 이런 식으로. 물론 이거를 재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저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사를 하고 정리를 다 못해서 그냥 제 손의 느낌상으로는 가볍진 않아요. 가볍진 않아요. 여기 금속이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뭐 막 우와 무거워 그건 아닌데 한 가지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토 스트랩의 포인트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쪽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눌러서 이렇게 빼는 방식인데 투 포인트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간단한 저희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점은 라쳇도 그렇고 스트랩도 그렇고 또는 이 스트랩을 뭐 고정하는 이런 방식들 하나하나의 만듦새가 되게 좋아요. 제일 중요한 연결 부분이 전혀 그 불안감 그런 게 없어요. 상당히 신뢰가 갑니다. 실제로 이 바인딩을 이용해서 제가 라이딩, 그라운드 트릭, 파크를 다 이용해 봤을 때 특별히 이 바인딩이 불안하다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제가 하는 거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제가 하는 라이딩에, 제가 하는 트릭에, 제가 하는 뭐 파크 타는 거에 집중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SP나 버즈런 이런 해치백 방식을 썼을 때는 랜딩 할 때마다 불안했거든요. 랜딩 할 때마다 이 힐컵이 없기 때문에 가끔 뒤꿈치가 들린 적이 있어서 좀 불안했었어요. 물론 제가 세팅을 잘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얘는 그런 거는 전혀 못 느끼고 그냥 제가 평소에 타던 거 그대로 그냥 똑같이 탔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과 약간 나쁜 마음, 뭔가 좀 조잡하겠지, 뭔가 처음인데 그런 거를 산산히 무너뜨린 굉장히 깔끔한 바인딩인데 단점도 분명히 발견을 했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쉽게 해결을 했어요. 뭐였냐면 데크에 이렇게 장착이 된 상태에서 이 덕패드 올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얘네가 눈 안 끼게 하려고 그랬는지 하여튼 너무 깔끔하고 이게 탁탁탁 이게 빈틈없이 만들어서 이게 손으로는 이게 절대 안 들려요. 예, 그래서 무조건 이걸 빼야 돼요. 근데 이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으니까 이걸 빼면 여기에다가 손을 넣으면 이렇게 쉽게 들려요. 쉽게 들립니다. 요걸 빼야지 빼고 하게끔. 그러니까 이 최대한 틈을 안 만들고 이렇게 일부러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의 단점은 쉽게 해결을 했으니까 크게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느낀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이거는 저만 느낀 걸 수도 있어요. 저만 느낀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건데 아파. 어디가? 엄지발가락이. 자 이거 앞에 한번 딱 채워가지고 어떤 위치에 가면 이제 그대로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뒤만 뺐다 꼈다. 근데 아까 영상 보셨듯이 예전 플로우나 SP처럼 이 앞에가 뜨거나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잘 맞아. 잘 맞아 들어가고 잘 빠져요. 잘 빠지는데 기존의 다른 바인딩들은 어떻게 보면 이 베이스 플레이트에 이 스트랩이 달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이백과 스트랩이. 근데 얘는 이 스트랩과 하이백이 내 부츠랑 붙어 있잖아. 부츠랑 붙어 있어서 그런지 앞으로 쏠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하루 사용했는데 사용하면서 계속 이 앞에 엄지가 좀 아팠어요. 제가 그날 엄지발가락에 발톱을 깎을 때가 돼서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테스트 기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이 앞에 거를 여러분들이 처음에 발을 넣고 이렇게 하실 때 지나치게 꽉 채워 놓으면은 이 앞에가 계속 좀 밀려서 닿아서 아픈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느낀 부분의 단점은 그 정도예요. 그거 말고는 사실 사용감이나 뭐 편리함이나 이거는 두말할 거 없이 너무나 편했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단점을 끄집어낸 거냐 쥐어짜낸 거냐 너무 칭찬만 해서 그건 절대 아닙니다. 진짜로 저는 한 1시간 정도 사용하면서부터 발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앞에 엄지발가락이 계속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해 본 결과는 그거예요.
앵클 스트랩이 원래 이 뒤쪽으로 최대한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 베이스 플레이트에다가 발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 바인딩은 이 앵클 스트랩이 하이백에다가 최대한 붙여주기는 하지만 그게 내가 힐컵이나 베이스 플레이트에다 붙여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다가 붙여주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근데 물론 얘는 얘랑 확실하게 결착이 되긴 해. 얘는 얘랑 확실하게 결착이 되긴 해. 근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저는 좀 그런 통증을 느꼈다. 이 부분은 근데 조금 더 사용을 해봐야 그게 정말 이런 제가 추측한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그날 엄지발가락 발톱을 깎을 때가 지나서 그랬는지 그러고 나서 깎긴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파서 깎긴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좀 더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야기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단점 외에는 저는 솔직히 발견하지 못했어요. 네, 지금부터 여러분 질문 시간 가질게요. 여러분 질문에 의해서 단점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장님 저도 클로 사용 중인데 혹시 착용하시고 뺐다가 다시 라이딩할 때 토 스트랩이 정확하게 부츠코에 장착이 다 되나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해봤으니까 또 말씀을 드릴게요. 내 부츠에다 맞추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약간 요만큼의 유격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상에다가 맞춰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만큼 약간 올려놔야 돼. 살짝 내가 원하는 이 부츠에 여기에 이렇게 딱 왔으면 좋겠어. 그럼 한 칸 정도 올려놔야 돼. 저는 그렇게 했더니 잘 맞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이거 진짜 사용해 보신 분만 아는 질문이야. 저도 같은 그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해봤더니 처음에 했던 거랑 좀 달라져서 한 칸씩 더 올렸어. 그랬더니 항상 같은 위치로 가더라고요. 네. 토를 밀어넣으려면 경사 방향에서 토 방향으로 쓰는 아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힐 쪽을 이렇게 경사면에다가 놓고 보통 나체 방식은 그렇게 채우잖아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 부분이 좀 이렇게 단단한 고무 같은 재질이니까 플라스틱보다는 조금 더 고무에 가깝긴 한데 저는 지금 여기에서 밀면 잘 안 밀리긴 해요. 이게 책상을 끌고 올 정도로 얘가 잘 안 밀리긴 합니다. 근데 보드에 눈이 있으면 되게 미끄럽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보드의 재질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스턴패드를 또 쓰시는 분들은 다를 것 같아요. 하이백 로테이션 가능한가요? 안 가능합니다. 하이백 로테이션, 하이백을 이쪽이나 이쪽으로 돌리는 거는 없습니다. 어느 쪽에도 그런 기능은 없어요. 없고 포워드리는 요거 하이백 어저스트로 요걸로 할 수 있고 이걸로 조금 더 줄 수 있습니다. 계속 촬영하느라 스텝인을 썼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잘 잡아주는 구조네요. 일단은 기존의 스텝인 시스템은 그러니까 나이트로나 K2에 있는 부츠의 발바닥 쪽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 좌우 비틀림에 대한 거에 대한 강성이 좀 약했죠.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 라이더들은 극전향을 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토 힐턴을 앞꿈치 뒤꿈치로 하는 게 아닌 좌우를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좌우 이렇게. 그러다 보니 이제 어느 정도 이슈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근데 나중에 보아는 근데 이 방식은 이제 그 부츠가 데미지를 받는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 버튼의 스텝온이나 K2의 스텝인은 부츠 자체에서 데미지를 꽤 많이 받잖아요. 얘는 힘을 받는 점이 여기에요. 여기 자기 장치끼리 여기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는 전향각 타시는 분들, 특히 극전향 쓰시는 분들은 이제 토턴 힐턴을 좌우의 형국으로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가 훨씬 더 강점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극전향을 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 테스트에 의한 답변은 아니지만 기존의 스텝인보다는 훨씬 좌우 뒤틀림에 대해서 부츠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는 적다라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부츠에는 스트레스가 안 가해지니까. 근데 스텝인이나 스텝온은 부츠에 그 장치들이 달려있잖아요. 스텝온 같은 경우는 이 뒤랑 양쪽, 그 다음에 스텝인 같은 경우는 발바닥 얘 달려있어서 힘점이 부츠와 직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부츠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구성이 떨어질 수가 있지만 얘는 자기끼리 이 바인딩 안에서 그걸 해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훨씬 얘가 좀 더 강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키커 알리 펌핑 뛰고 나서 착지 뒤에 충격 무리가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써온 그 시간 동안은 그런 건 전혀 못 느꼈어요. 자, 질문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클로 바인딩 새로운 형태의 스텝인 바인딩 클로를 살펴봤는데요.
그래요. 기존의 것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기존의 플로우 바인딩이나 SP 바인딩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플로우나 SP는 편리한 바인딩의 범주를 이미 벗어났어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투 스트랩, 투 라쳇 방식의 바인딩보다 특별히 편한 바인딩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플로우나 SP와 비교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얘는 버튼의 스텝온이나 K2 나이트로의 스텝인 시스템과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편리합니다. 제가 사용해보니까 확실하게 편리한 범주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 쪽에 눈이 끼지 않을까? 토 이거의 세팅을 정확히 맞출 수 있을까? 라는 등등의 문제점은 사용을 해보니까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런지 이미 다 문제점을 해결을 아무튼 잘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느낀 사용상의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앞쪽, 앞에가 계속해서 저는 밀려서 좀 많이 닿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저희 추측이지만 하이백과 이 스트랩이 베이스 플레이트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부츠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밀리는 게 아닌가. 물론 이 자체가 이 베이스 플레이트에 딱 연결이 되긴 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단점을 느꼈다라는 거. 그거 외에는 사실은 단점은 거의 없습니다. 독일 친구들이 잘 만들긴 했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아니면 제 개인적인 성격과 성향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기존 방식을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한번 선호했던 그 방식을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투 스트랩의 투 라쳇 방식을 가장 좋아하는데 그 외의 바인딩은 사실 거의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도 해봤을 때 만족을 느낀 게 거의 없었어요. 이 바인딩은 제가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선입견, 그런 마음을 갖고 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만족스러웠고요. 어떤 만듦새나 마감 그런 것도 되게 깔끔했고 특별히 아주 눈에 띄게 굉장히 안 좋은 단점은 사실은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 이거를 추천을 하느냐, 스텝인이나 스텝온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기존의 스텝인이나 스텝온은 힘점이 부츠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부츠에 힘점이 가지 않는 이 클로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강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직접적으로 부츠의 데미지는 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정가가 60만원대고 예판 가격이 56만원이라고 합니다. 스텝온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비싼 가격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물론 스텝인과 스텝온은 부츠가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더 비싸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죠. 한 가지의 부츠밖에 쓸 수 없다는 거. 하지만 이 클로는 자기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츠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가격도 더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네요. 오늘 이렇게 클로 바인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제가 직접 사용한 느낌 말씀드렸고 영상도 함께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